여기 철도를 발명한 나라인 영국에서 철도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영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자부심도 잠시, 이 여성은 한국인 승객들의 터무니없는 민폐 행동에 치를 떨며 퇴사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퇴사 직전 그녀는 한국인들의 행동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되고 결국 이럴 수는 없다며 주저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맨체스터 출신의 철도 승무원 에블린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제 직업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곤 했는데요. 왜냐하면 기차는 영국이 최초로 개발했고 저는 그러한 현대문명의 첫 발자취를 마련하여 세계를 변화시킨 영국의 기차에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영광으로 느껴졌거든요. 저는 단순히 기차를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일부분을 함께하는 기분이 들었죠. 그렇기에 저는 한국인들을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왜 갑자기 한국이냐고요? 저는 이곳에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승무원들 사이에서의 이상한 경향을 파악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승객은 항상 한국인입니다. 선배들은 항상 버릇처럼 말했죠. 또 다른 선배는 한국인들만큼 청결하고 매너 좋은 사람도 없어. 한국인들은 단연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들이야 라며 한국인들만 편애했어요. 처음에는 저는 그것을 그저 지나가는 말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들도 영국 기차와 함께한다는 승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을 텐데 아무것도 아닌 한국 같은 나라를 떠받드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한국에 대한 사랑은 진심이었고 결국 저는 왠지 모르게 자존심이 상하는 이러한 상황에 한국을 그저 이유 없이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전부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이들은 착한 척을 하기 위해 수준이 높은 척 행세를 하는 거겠죠.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인들의 행동은 정말로 이상하긴 했거든요. 한 번은 비 오는 저녁이었어요. 저희 열차는 거의 2시간 이상 지연되었죠. 대부분의 승객들은 눈에 띄게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50대 중반의 단정한 옷차림의 한 한국 남성은 저희에게 따뜻한 음료를 가져다 주더군요. 그는 양손으로 보리차 한 병을 건네며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객들도 힘들지만 당신들이 가장 고생이 많겠죠.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영국, 유럽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행동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하고 저주하고 그대로 떠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료에게 돌아서서 속삭일 뿐이었어요. 그가 좌석 업그레이드를 위해 우리에게 뇌물을 주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동료는 웃었습니다. 아니, 그게 바로 한국인들이 하는 방식이야. 우리가 한국인들을 사랑하는 이유지.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인들의 미소는 너무 가식처럼 느껴졌고 그들의 매너는 너무 완벽했기에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그러나 한국인들의 기행은 계속되었죠. 저는 한국 승객들이 기차에서 내리기 전에 트레이 테이블을 닫고 다른 사람들이 밀어도 조용히 줄을 서고 객실 내에서 항상 정숙을 유지하는 높은 수준을 보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미묘하고 갉아먹는 경쟁감이 들었어요. 영국은 세계 최초의 철도 발명국입니다. 그리고 신사의 나라죠. 그러나 영국인 승객들은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매너에 절반도 못 따라갈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제가 한국을 더더욱 싫어하게 되는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건 바로 제가 이곳에서 일한 지 2달 남짓 되었을 때였어요. 저는 회사의 숨겨진 정책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건 바로 영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철도 운영사 중 하나인 저희 회사가 오직 한국인 승객에게만 무료 객실 업그레이드를 해준다는 거였습니다. 공식 브로셔에는 없었습니다. 홍보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제복을 입은 다른 선배들은 알고 있었고 한국인들을 별도의 좌석으로 안내하더군요. 돈 있는 아시아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홍보 목적도 아닌데 도대체 왜 한국인들만 대우를 받는다는 말인가요? 저는 격분해서 선배에게 따지듯 이에 대해 묻게 되었고 선배는 이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오더군요. 에블린, 잘 들어. 그들은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거든. 몇 년 전 교회 역 중 한 곳에서 어린아이가 플랫폼 가장자리에서 미끄러져 선로로 떨어진 적이 있었어. 그리고 기차는 갑자기 떨어진 아이를 그대로 통과했고 아이는 기차 밑에 깔린 것처럼 보였지.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어. 실제로 그 장면을 보고 모든 군중들은 얼어붙고 말았지. CCTV 영상을 봐도 마찬가지였어.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직원조차 움직이지 않았거든. 어찌 보면 당연해. 모두가 그 아이가 죽은 줄로만 알았거든. 그리고 죽지 않았다고 해도 누가 아이를 살릴 수 있겠어? 그러나 한국인들은 달랐어.
이들은 직접 보기 전까지는 아이의 생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듯 하나같이 모여 기차를 밀어올리기 시작했거든. 마침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기차 안에 탑승해 있었고 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기차를 밀어올리려고 애쓰더라. 당연히 기차는 꿈쩍도 안 했지만 이러한 한국인들의 아이를 살리기 위한 행동은 지켜만 보던 방관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어. 결국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군중들은 한국인들을 도와 기차를 옆으로 밀기 시작했고 결국 그 틈을 이용해 아이는 무사히 구출될 수 있었지. 아이는 너무 작았고 납작 엎드려 있었기에 기적적으로 기차와 선로 사이의 틈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야. 한국인들의 행동이 하나의 생명을 구했던 거지. 그런데 더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어. 바로 한국인들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값진 행동을 했음에도 어떠한 인정도 바라지 않았다는 거야. 이들은 아이가 멀쩡한 것만 확인하더니 그대로 떠나버렸고 영국 교통경찰은 나중에 CCTV 영상을 검토하여 영국에서 본 민간 구조 중 가장 조직적인 구조라고 부르며 한국인들의 이러한 협동과 배려심 그리고 조직적인 구조 솜씨에 혀를 내두르고 말았어. 한국인 관광객들은 개인으로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규율 있고 깊이 공감하는 단위로서 행동했고 주저없이 집단적으로 행동하려는 그들의 문화적 본능은 아이의 생명뿐만 아니라 죽어있던 영국 사회 전체를 구해냈던 거야. 그리고 그때 한국 업그레이드 정책이 탄생한 거지. 이건 마케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야. 순전히 한국인들에 대한 존경심에서 비롯된 거지. 철도회사 측은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선행에 대해 자랑하지 않고 그대로 떠난 것처럼 회사 측도 한국인들의 호의에 대한 보답으로 어떠한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며 일체의 홍보도 하지 않은 거야. 물론 이러한 한국인들에 대한 좌석 무료 업그레이드 정책은 일시적인 거였어. 단 3개월만 시행하기로 했지.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모든 사업 예측을 뒤엎었어. 분명 철도회사 측은 많은 적자를 볼 거라고 예상했지만 3달 동안의 정책 운영 결과 오히려 운영 비용이 감소하는 미친 성과를 내게 되거든. 한국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지연이 감소하면서 그로 인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지. 내부 감사 결과 주목할 만한 점이 발견되었어. 한국 승객들은 평균적으로 승무원 업무량을 37% 줄였고 업그레이드된 객실의 청소 시간은 평소 평균의 15%에 불과했거든. 거의 모든 보고서에서 한국 여행객들은 양심적이며 선제적으로 협력적이라고 묘사되었을 만큼 한국인들은 정말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간의 한국인 승객들의 행동은 거짓으로 꾸며낸 모습이 아니었고 이게 바로 한국인들의 본 모습이었다니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건 다 거짓된 모습이에요. 그들은 그냥 착한 척하는 것일 뿐이죠. 한국인들이 그렇게나 수준이 높다면 왜 신사의 나라는 영국이라고 여겨지는 걸까요? 그러자 선배는 침착하게 답변하더군요. 들어봐. 요즘은 전 세계인들의 한국인들의 높은 수준을 인정하고 있거든. 그도 그럴 것이 한국 승객들은 기내식을 위한 안내도 필요 없이 진작에 테이블을 펼치고 기다리고 있으며 지정된 쓰레기통에 자신들의 쓰레기를 버리거나 눈에 보이는 남의 쓰레기까지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 이런 한국인들의 모습을 본 다른 전 세계에서 온 승객들은 점차 한국인들의 본 모습에 대해 이해하고 찬사를 보내고 있지. 정말로 모든 객실이 한국인 승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절반의 직원으로도 열차를 운행할 수 있을 거야. 아니, 어쩌면 승무원들이 아예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르지. 너는 이곳에서 일하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한국인들은 정말로 특별한 존재거든. 그러나 선배의 호언장담은 제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 업무에 숙달돼서 특실까지 입장하게 되었는데 좌석 무료 업그레이드를 받은 듯한 동양인들은 하나같이 개차반의 매너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었거든요. 한 한국인 남자는 손으로 기내식을 먹더니 손가락에 묻은 양념을 좌석 쿠션 전체에 바르면서 손을 닦기도 했고 한 한국인 중년 여성은 직원들에게 2번째 식사를 요구하며 비명을 질렀고 거절당하자 잠시 화장실에 간 옆자리 승객의 기내식을 훔쳐먹어서 난리가 나기도 했어요. 몇몇 한국인 승객들은 벽에 걸린 비상 망치를 몰래 훔치며 적발되자 자신은 특실 승객인데 기념품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며 역으로 역정을 내기도 했죠.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발생시킨 쓰레기는 전부 객실 통로에 버려대며 기차 안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매너가 좋은 사람이라니 이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원시인으로 만드는 말도 안 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회사 측이 디지털 여권 스캐너를 새로 도입한 이후로 모든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고 맙니다. 회사 측은 요즘 특정 국가의 승객들이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한국인들에게만 제공되는 비밀 혜택을 노리고 한국인인 척하며 좌석 업그레이드를 받고 있다는 공문을 내려왔고, 이젠 한국인들에 대한 여권 스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했거든요. 사실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도대체 한국이 뭐라고 이런 귀찮은 과정까지 거쳐가면서 이들에게 특혜를 줘야 한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회사 측이 디지털 여권 스캔 장치를 도입하면서 모든 상황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자신은 한국인이라며 무료 업그레이드 좌석을 요구하던 동양인들은 하나같이 중국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말았거든요. 이들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조잡하게 위조된 가짜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너무도 뻔뻔했고 자신의 위조 여권이 들통나자 어이없는 변명을 하기도 했어요. 한국은 명나라 때부터 중국의 일부였으니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결국 중국인도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 당신은 내게 무료 업그레이드 좌석을 지급해야 해. 아니, 그렇게나 자신의 국가에 당당하다면 도대체 왜 조잡하게 위조된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요? 이 밖에도 몇몇 중국인들은 자신은 국적만 중국이지 한국어도 구사할 수 있는 한국의 소수민족 출신인 조선족이라며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기도 했죠. 그들은 전부 담당 부서로 넘겨져 위조 여권에 대한 소명을 해야 했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적절한 여권 검사로 중국인들을 걸러낸 후 진짜 한국 승객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을 처음 겪어본 저는 정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인들은 선배들이 칭찬했던 것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한 번은 기계적 리셋 때문에 객실 내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었을 때가 있었어요. 승객들은 중얼거리고 한숨을 쉬며 불안해했죠. 그러나 한국인 승객들이 앉아있던 특실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빨리 스마트폰 충전을 해야 한다며 고함을 치던 영국 남성은 한국인 남성이 자신의 무선 충전기를 건네자마자 곧바로 진정이 됐거든요. 한국인들은 자신들도 짜증나는 상황에서도 사회적 화합과 평화를 위해 기꺼이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자신의 물건을 생전 처음 보는 남에게 빌려준다니 이건 영국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장면이었죠. 또 다른 한국인 부부는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한노인 승객이 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발견하고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서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승무원인 저보다도 빠르게 나서 도움을 주었거든요. 그러나 그중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저는 서비스를 준비하던 중 뜨거운 차를 쏟고 말았거든요. 뜨거운 액체는 팔을 타고 바닥에 튀었습니다.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영국인 승객들은 냉담하더군요. 마치 뜨거운 차를 내 팔에 흘린 건 너의 일이고 일단 나는 차를 마셔야 하니 차부터 빨리 내오지 그래? 차를 따라주는 게 승무원인 내 일이니까 말이야. 하지만 한국인 승객들은 달랐어요. 이를 본 2명의 한국 승객이 서둘러 저를 도와주었고 한 명은 제 팔을 휴지로 닦고 한 명은 자신의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화상 연고를 발라주기까지 했거든요. 제 영국 동료조차 저를 한번 훑어본 다음 비스킷을 정리하는 그녀의 임무에 열중했지만 한국인들은 생전 처음 보는 저를 위해 약까지 준비해주며 걱정해준 것입니다. 저는 울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이유 없이 미워했던 거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승무원 숙소로 돌아가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왜 지구 반대편에서 온 낯선 사람들이 내가 잘한 사람들보다 가족처럼 느껴지는 걸까? 저는 제가 그렇게나 자랑스러워하던 영국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이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곳, 친절을 약점인 것처럼 비웃는 곳, 그게 개인주의 문화가 팽배해 있는 영국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가보지 않아도 제 가족처럼 느껴지는 곳이었어요. 부끄럽지만 저는 이때부터 한국의 팬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원했던 KTX 철도 교류 프로그램에 선발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을 때 저는 정말 말 그대로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감탄하며 이야기한 그 나라를 볼 기회, 제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친절한 승객을 배출한 곳, 저는 이제 그들을 만든 시스템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열렬한 팬으로서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기대에 부푼 채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근무하게 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적응과 교육을 도와줄 현지 씨와 만나서 서울역을 구경하자마자 그야말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서울역 직원 사무실부터가 그랬어요. 직원 출입구를 통과하는 순간 얼굴 인식 스캐너가 자동으로 문을 열고 한국어와 영어로 제 이름을 표시한 후 임시 승무원 배지를 출력했거든요. 버튼을 누르지도 줄을 서지도 소란도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게 자동화였죠. 플랫폼 게이트는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에서는 매표소를 최소화해놓고 모든 발권 과정을 키오스크와 스마트폰으로 대체해놓은 상태였거든요. 이건 여전히 홀펀치로 골판지 티켓을 펀치하는 영국과는 두세 기는 앞선 기술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키오스크에서 발권한 한국의 기차 티켓은 GPS와 동기화된 앱에 내장된 QR코드였으며 탑승 시간과 기차 지연, 심지어 플랫폼 변경까지 자동으로 조정하더라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국은 이러한 비상 상황을 가정한 기술을 갖추어 놓았지만 사용할 일은 없는 듯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KTX는 정시성 면에서 전 세계 1위고 또 기차 지연 발생률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세계 최고의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세계 최초로 철도를 개발한 건 영국이었지만 영국은 기차가 1시간 정도 지연되는 일은 다반사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이건 분명 부끄러우면서도 한국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업무에 투입되었을 때는 더더욱 충격적인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왜냐하면 저는 승무원으로서 각 좌석에 누가 탑승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실시간 디지털 태블릿을 보급받을 수 있었거든요. 저는 이 태블릿을 통해 순식간에 승객들의 디지털 표에 대한 QR코드 스캔을 하며 좌석을 검사할 수 있었고 이건 단연코 영국에서 표 검사를 할 때보다 10배는 편하고 빠른 과정이었기에 저는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이렇게나 삶의 윤택함을 선사하는구나 싶어 마치 선진국의 견학온 개발도상국 견습생처럼 눈을 반짝반짝 빛낼 뿐이었어요. 영국 기차는 디지털화가 일체되어 있지 않기에 종이표를 일일이 검사해야 하고 이로 인한 애로사항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무료로 탑승하기 위해 기차 천장에 매달리는 사람, 화장실에 숨어있는 사람 등 어쩔 때 보면 제가 기차 승무원이 아닌 숨바꼭질에 순례가 된 것 같은 느낌마저 들기도 했어요. 물론 KTX의 모든 객차에는 공기정화 모니터, 자동 습도 조절, 객실 소음 센서가 설치되어 있었기에 승객들로 하여금 최적의 조건을 보장하기도 했죠. 저는 그저 경외심에 스마트 컨트롤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철도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물었죠. 누가 이걸 만들었나요? 지멘스인가요? 아니면 알스톰? 하지만 한국인 승무원은 놀라운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KTX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프랑스의 도움을 조금 받긴 했지만 이제는 한국의 철도 기술력은 프랑스를 한참 앞서기에 그 누구도 한국의 기술력을 전수해줄 수가 없어요. 한국이 세계 최고거든요. 오히려 한국이 프랑스의 기술을 전수해주고 있는 게 지금의 현 상황입니다. 즉, 이건 전부 한국이 만든 기술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저 까무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도의 발상지인 영국이지만 폭우가 내릴 때 등의 이상기후의 상황에서 영국 기차는 고장나는 게 다반사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의 KTX는 실시간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진단, 트랙 온도까지 차장의 콘솔에 표시하고 있었고 AI 자동 수리 시스템을 통해 기차 부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AI가 사전에 고지해줘서 정기 점검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었거든요. 그야말로 한국은 조용히 서구권 국가들을 추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었죠. 이러한 미친 듯한 인프라를 운영한 사람들의 겸손함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영국 전역을 발칵 뒤집히게 만들었던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그랬던 것처럼 최고의 인프라를 가지고도 절대로 자랑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현재 떠오르는 세계 최강의 기술 강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경악의 감정을 가진 채 업무를 마무리했고 첫날은 서울역에 위치한 직원 숙소에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영국의 직원 숙소는 바람이 그대로 통과하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곰팡이 냄새와 바퀴벌레들과 함께 자야 할 정도로 열악한 시설을 자랑하거든요. 오죽했으면 직원들은 숙소에서 자느니 기차역 벤치에서 노숙자들과의 동침을 선택할 정도이니 시설은 말해봤자 입만 아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전혀 다르더군요. 일단 한국의 직원 숙소는 난방이 된 바닥, 한국에서는 온돌이라고 불리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기에 저는 신발을 벗고도 발을 통해 은은한 따뜻함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감탄을 연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외에 교대 근무를 하는 직원을 위한 암막 커튼과 세탁 공간, 그리고 무선 전자기기 충전 패드가 부착되어 있는 마사지 의자까지 설치되어 있었기에 저는 호텔방과 다름없는 직원 복지 제도를 가진 한국에 혀를 내두를 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곳 숙소의 얼굴인식 키오스크는 제 근무 일정, 경로지도, 디지털 사물함 번호를 곧바로 출력해 주었기에
저는 이렇듯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한국에 이제는 국민들의 삶의 질 수준이나 부유함마저 한국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영국의 처지에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한숨도 잠시 저는 한국의 온돌바닥이 주는 압도적인 아늑함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그렇게 침까지 질질 흘리며 잠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죠. 이렇듯 한국에서의 승무원 생활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편하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저 한국인들의 시민의식과 따뜻함을 느끼기 위해서 한국에 왔지만 생각지도 못한 한국의 기술력과 부유함 앞에 늘 감탄만 하는 개발도상국에서 온 견습생이었거든요. 물론 한국이라고 다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어요. 제겐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었거든요. 그건 바로 분실물을 찾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영국에서는 분실물 센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어차피 잃어버린 물건은 절대로 다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인들은 분실물을 습득하면 반드시 영무실로 가져다 주었고 한국에서 분실물 수거율은 거의 100%에 육박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러한 한국인들의 말도 안 되는 시민의식을 직접 경험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야간 근무 중에 휴대폰을 잃어버리고 말았고 영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제 휴대폰은 영원히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최신형 스마트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전화로 전화를 걸어본 결과 놀랍게도 누군가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10대 소녀가 먼저 한국어로 대답한 다음 제가 외국인인 것을 알고 유창한 영어로 재차 대답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스마트폰을 발견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당신의 스마트폰을 반납하기 위해 영무실로 가고 있으니까요. 저는 제 스마트폰을 되찾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소녀에게 도대체 고가의 스마트폰을 가로채지 않고 왜 주인에게 돌려줬는지를 물었을 때 이 한국인 소녀는 충격적인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 것이 아니니까요. 한국인들은 다들 이렇게 해요. 저도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되돌려 받았거든요. 그랬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러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며 문화를 지속시키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믿기 힘든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시 부산에서 서울까지 만석의 KTX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그때 저는 통로 좌석에 앉아 오열을 하고 있는 소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대체 무엇을 원했던 것일까요? 저로서는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옆 창가 좌석에 앉은 50대 여성이 부드럽게 몸을 기울여 아이에게 한국어로 무언가를 묻더군요. 그러고는 여자는 망설임 없이 일어나서 소녀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었어요. 그랬습니다. 한국인 소녀는 차창 밖에 펼쳐져 있는 산의 풍경을 보고 싶어서 창가 자리에 앉고 싶어 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만족스럽다는 듯 차창 밖을 응시하는 것도 잠시 또다시 우렁차게 울어대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바로 기념품 때문이었어요. 현재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기념품 이벤트에서 승객들은 수첩과 인형 중에 선택할 수 있었는데 아이의 바로 앞에서 인형이 동나는 바람에 아이는 수첩밖에 선택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뒤에 앉아있던 중년의 남성은 아이에게 쿨하게 자신의 기념품 인형을 건네주더니 이내 아이에게 감사하다는 대답도 듣지 않고 그대로 좌석에 기대어 잠을 청했거든요. 이건 정말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아무리 상대가 아이더라도 절대로 남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입석 승객이 임산부를 보고도 자리를 비키지 않기 위해 잠에 든 척을 하는 게 바로 영국입니다. 개인주의 문화의 한계점이죠.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전혀 달랐어요. 여성은 모르는 아이를 위해 자리를 양보했고 남성은 자신의 소중한 인형을 양보했죠. 요청도 없었지만 감사를 기대하지 않고 호의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여정이 종료되고 좌석이 없어서 다른 칸에서 여정을 보낸 아이의 엄마가 달려왔을 때 엄마는 아이가 다른 승객들에게 어떤 호의를 받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에서는 너무 당연한 모습이기에 아이의 엄마는 이러한 정보를 굳이 알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국에서는 신문에까지 보도될 만큼 마음 따뜻한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일일 뿐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점점 한국에 녹아들어갔습니다. 제게 곧 닥칠 무지막지한 일을 전혀 예상치 못하고 말이죠. 한 번은 기차가 막 최고 속도에 도달했을 때 쿵 하는 소리가 4번이나 객실에 울려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국가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죠. 제가 위협을 느낀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인종 국가인 영국에서는 종교 등의 갈등으로 인한 기차 테러 등의 극단적인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안 좋은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저는 결국 승객들을 보호해야 할 승무원임에도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승객들은 눈을 깜빡였지만 아무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거든요. 이들은 자신들이 휴전 중인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그저 아무런 불안도 느끼지 못할 뿐이었죠. 북한의 공격일 수도 있고 혹은 테러 행위일 수도 있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기차는 자동으로 속도를 줄였고 이내 저는 AI 센서 네트워크로부터 신고를 받았거든요. 기차 내부로는 아무것도 침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미한 충돌일 뿐입니다. 이 모든 보고는 열화상 드론 덕분이었습니다. 기차에 문제가 발생하자 즉시 교통부와 한국군 비상대응과에 직접 연결된 국가통합안전통제센터로 신호가 전송되었고 드론은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를 내려준 거였죠. 덕분에 기차는 일체의 지연이나 혼란 없이도 그대로 운행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저는 영국에서 근무 중에 큰 소리가 나서 기차 시스템이 4시간 동안 멈춘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선로에 버려진 고철 쓰레기가 원인으로 밝혀져 모두에게 허무감을 안겨다 주었거든요. 영국은 기본적인 부분마저 사전에 파악할 능력이 없고 결국 저는 격분한 승객들을 말리느라 진땀을 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일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구축해둔 최첨단 인프라를 통해서 말이죠. 객실 내부의 공기여과 시스템조차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승객들을 진정시키고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유량을 증가시킨 상태더군요. 저희가 다음 역에 도착했을 때 중간 경로를 조정한 안전요원들이 이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음을 유발했던 물건의 정체는 트랙 사이드 장벽에서 분리된 유지보수 볼트였죠. 저는 이러한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 정도의 기술력과 승객들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은 영국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동료 승무원 현지 씨에게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종종 기차 등의 사람들이 대거 모여 있는 곳에서 특정 단체들의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해요. 그래서 영국인들이었으면 이러한 기차의 조그만 소음에도 완전히 뒤집어지며 대혼란에 빠졌을 게 분명하죠. 그런데 한국은 영국보다 훨씬 위험한 상태인 휴전 상태 아닌가요? 즉, 한국인들은 영국인들보다 훨씬 더 과민하게 반응했어야 하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나 겁이 없을 수가 있어요? 방금 전 상황은 정말로 폭발물 설치의 상황일 수도 있고 혹은 북한의 선제 공격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로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면 어떻게 하려고 한국인들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건가요? 한국은 안전불감증의 나라란 말인가요? 그런데 현지 씨는 정말 예상치도 못한 반응을 보이더군요. 그녀는 제 말에 폭소를 하더니 이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충격적인 대답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폭발물이요? 한국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아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좋은 국가거든요. 영국은 다인종 사회고 이로 인한 여러 부작용을 겪고 있지만 한국은 단일 민족으로 인종 간의 갈등을 겪지 않아요. 당연히 종교 문제에 관해서도 갈등을 겪고 있지 않죠. 만약 그게 폭발물이었어도 한국의 시스템은 이미 그에 대한 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국의 대테러팀은 주요 도시 인프라에 이미 배치되어 있거든요. 아마 폭발물 설치 전에 요격하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끔 하겠죠. 그러면서 그녀는 제가 존재조차 몰랐던 한국의 민군 철도 대응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모든 KTX 열차에는 코레일, 국가정보원, 국방부, 그리고 지역 육군사령부에 즉시 경고하는 암호화된 비상신호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각 스테이션에는 생체인식 스캐너와 화학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폭발물, 방사선 또는 의심스러운 물질을 몇 초 만에 감지할 수 있죠. 신뢰할 수 있는 위협이 확인되면 기차는 원격 AI 조정을 통해 도심에서 벗어나 미리 지정된 봉쇄 통로로 경로가 변경됩니다. 동시에 주요 도시의 지하 벙커에 배치된 군용 스와팀은 자동화된 철도 또는 로터 드론을 통해 열차 경로로 직접 이동하고 특공대는 천장 해치 또는 측면 경사로를 통해 탑승하여 해외 전장에서 테스트한 10보아이 시스템의 실시간 조정을 통해 몇 분 만에 위협을 무력화해버리죠. 그리고 상황이 악화되면 현지 씨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기차를 3분 이내에 그림자로 가릴 수 있는 AH-64 아파치 헬리콥터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미 국가 경보 동안 대기 중이죠. 즉, 상대가 무슨 짓을 해도 결국에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영국은 이러한 고의적인 폭발물 사고가 종종 발생함에도 아직도 이러한 공격을 해결할 어떠한 기술력이나 시스템적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현지 씨는 이런 제가 감정을 수습할 여유조차 주지 않고 또다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북한의 위협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언론은 종종 한국을 위험한 나라로 묘사하곤 하지만 진실은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일단 한국은 세계 군사력 순위 5위에 달하는 최강의 군사 강국이에요. 그러니 북한은 한국을 선제 공격할 엄두조차 못 내는 거죠. 만일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간 북한은 공격 1분 만에 석기시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자신들 스스로가 알고 있거든요. 즉, 한국은 압도적인 방위력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국가라는 말입니다. 물론 한국은 이러한 북한과의 현격한 군사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방심하지 않아요. 주요 인프라에 대한 갑작스러운 미사일이나 포격 위협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북한 지도부의 즉각적인 참수 공격을 보장하는 KMPR을 발동하거든요. 철도망은 벙커화된 고속 회랑으로 보호되며 서울과 대전 같은 역들은 군용 방폭망으로 보강되죠. 승객들이 대피해야 하는 경우 군용 교통통로는 열차 승강장과 지하 대피소를 연결하여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되고 이곳은 온습도 조절까지 가능해요. 또한 첨단 극초음속 레이더와 사드 통합으로 한국의 미사일 방어선이 항상 격발 가능 상태로 유지되며 만약 방아쇠를 당기게 된다면 북한은 그대로 끝이에요. 결국 저는 이러한 한국의 모습에 완전히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뿐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들의 자신감이었죠. 한국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협에 움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깊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호받고 있어.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거든. 이게 바로 우리가 군대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이유지. 그리고 숫자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한국의 현역 병력은 영국의 병력보다 300% 이상 많습니다. K2 전차, KF-21 스텔스 전투기, 현무탄도 미사일 등 한국의 최첨단 국산 무기 시스템은 현재 유럽 전역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을 정도로 성능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특수부대는 도시 테러, 생물학적 전쟁, 철도 납치 시나리오를 표준으로 훈련하기에 북한은 한국의 어떠한 약점도 포착할 수가 없죠. 하지만 포고에도 CCTV 네트워크조차 쉽게 먹통이 되는 영국의 열악한 인프라는 영국으로 하여금 한국처럼 하기를 불가능하게 할 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국에서의 꿈만 같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영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찾아왔죠. 역시나 한국은 제가 처음 경험했던 것 그대로더군요. 한 한국인 군인이 외국인 관광객이 기차표 발권을 어려워하자 교통 앱을 설치하는 것을 도왔고 그녀를 탑승구까지 데려다주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을 특별하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선함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마치 한복비단의 실처럼 문화 속에 엮여 있죠. 그러나 영국은 다릅니다. 신사의 나라요? 약자가 도움을 요청해도 어쨌든 그건 내 일이 아니니까라며 그냥 가버리는 개인주의에 찌든 사람들이 어떻게 신사일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저는 여러 복합적인 생각을 하며 영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휴대폰이 윙윙거리더군요. 영국 철도 회사에서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에블린, 당신의 귀환을 기대합니다. 다음 주까지 당신의 권한을 복구해드리겠습니다. 보온병을 가져오세요. 객실 내 히터가 또 고장났거든요. 저는 그것을 응시했습니다. 또다시 히터가 고장났군요. 아니, 애초부터 고치지 않은 거겠죠. 제가 한국으로 파견 갔을 때부터 고장나 있던 게 바로 히터였거든요. 저는 다시금 관광객들에게 왜 개찰구가 막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기차가 왜 고장났는지 설명해야 하죠.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한국에서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 일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한국을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이런 박탈감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을 겪어본 제게 다시 영국에서의 삶을 이어나가는 건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영국의 유니폼이 아니라 한국의 유니폼을 입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영국 여권이 아닌 한국 여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그건 꿈 같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한국을 그리워하며 살겠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